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시은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봅니다.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이죠. 3연승을 노리는 IBK 기업은행과 4연패에 빠진 현대건설의 경기입니다. 최근 기세가 오른 IBK 기업은행이 현대건설 상대로 시즌 첫 승과 함께 순위 도약까지 이뤄냈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표승주. 김학경 선수가 지난 GS전에서도 이 반격할 때 토스 스피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야가 넓어진 김학경 세터입니다. 18대 14. 안쪽 들어왔어요. 서브에 있습니다. 이게, 김학경의 네.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승주나 황민경이나 이런 비교가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또 한 명씩은 반드시 있어줘야 합니다. 예. 주춤했던 몬타뇨입니다. 다시 넘어가는 볼 직접 때립니다. 수비하는 IBK 기업은행 다시 넘어왔습니다. 현대건설의 반격 찬스볼 왼쪽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산타나 슈퍼디그! 연타입니다. 다시 호흡을 정리해야죠.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몬타뇨 블로킹! IBK의 최정민! 이쪽에서 수비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한 번 더 하라고 했으니까 네. 김민우 선수가 한 건데요. 자, 이제는 마무리해야죠. 산타나! 커버가 되죠. 자, 가까스로 커버했고요. 약해요. 현대건설의 찬스볼입니다. 왼쪽 황민경 수비 됐습니다. 없죠. 예, 공격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추격 기회 현대입니다. 세터가 없는 가운데 백어택 성공입니다. 한 점 차 추격.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4득점하고 있는 현대입니다. 자, 세트 끝낼까요? 듀스 갈까요? IBK 산타나! 네. 세트 오버. 약간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곳으로 공략하고 있는 표승주 선수입니다. 14대 14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 짧게 떨어집니다. 뛰어가는 김다희 세터. 역전 찬스볼 왔어요. IBK 이동 속공. 몬타뇨의 반격입니다. 자, 제장인데요. 표승주 다시 만들어야죠. 김학경 세터 빠르게 줍니다. 표승주. 야, 황민경. 따라왔어요. 김주아 리베로 넘겼습니다.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한 기업은행. 왼쪽 표승주 성공입니다. 역전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15대 14. 정지훈의 공격. 수비 좋아요. 자, 수비하는 신현경 리베로 그리고 반격 성공입니다. 표승주의 연속 득점. 21대 20. 현대건설의 공격. 몬타뇨. 자, 수비됐습니다. 최정민의 연결. 한 차례 걸렸습니다. 왼쪽에 표승주. 높은 나왔어요. 벗어납니다. 몬타뇨 범실이에요. 이게 여기서 벌어집니다. 김수지의 서브입니다. 자, 2점 차예요. 여기서 다시 한 점 차로 좁혀집니다. 21대 22. 육서영 성공입니다. 23대 21. 오른쪽에 몬타뇨. 정지훈의 공격. 자, 약했습니다. IBK 기회입니다. 김희진 따라왔어요. 뒤쪽에서 몬타뇨 블로킹. 최정민. 그러니까 최정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이거다 싶을 때. 네. 세 포인트가 됐습니다. IBK의 세 포인트 24대 21 현대 공격. 정지훈. 커버네요. 자, 네. 수비로 살렸습니다. 마무리할 기회입니다. 표승주 맞고 나갔나요? 주심의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확실하네요.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이에요. 오늘이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기회예요. 오른쪽 스파이크. 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정지훈 아웃입니다. 벗어납니다. 22대 22 동점. 자,
너무 짊어지고 때렸어요. 자, 22대 22 동점. 정지훈 밀어넣기. 다시 백시로 몬타뇨. 자, 수비됐습니다. 역전 기회입니다. 역전 기회입니다. 표성주 자, 수비 됐고요. 가까스로 살립니다. 정지훈. IBK 기업은행 표성주 어택커버 네, 됐습니다. 잡았어요. 다시 넘어갑니다. 김다희 세트 연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지훈 또 나갑니다. 역전입니다. 역전입니다. IBK가 앞서갑니다. 23대 22 역전. 지금 너무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김학경 세터라는 걸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겠어요. 23대 22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서브도 좋아요. 리시브 흔들리고 있는 현대건설 IBK의 완벽한 찬스볼 석점! 오늘 경기에 매치 포인트입니다. 2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습니다. 25개월 만에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현대공격 몬타뇨 끝낼 수 있는 기회, 끝낼 수 있는 기회. IBK 기업은행 표승주. 자,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정지윤 성공입니다. 너무 그냥 들어와서 예. 정지훈 선수는 각도를 내서 잘 때려줬고요. 예. 5연패의 위기에 놓여있는 현대 3연승 기회가 눈앞에 있는 기업은행 끝낼까요? 매치 포인트 블로킹! 듀스로 갑니다. 자, 나연수 선수의 효과죠. 아, 이다현 하나 잡아주네요. 듀스입니다. 듀스입니다. 기업은행이 끝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매치 포인트에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밀어칩니다. 잘 밀어칩니다. 표승주. IBK의 세 번째 매치 포인트입니다. 블로킹으로 듀스로 돌입했고요. 어떻게 끝날까요? 커버돼요. 네, 다시 한번 산타나. 자, 수비 홍민경 됐어요. 살립니다. 자, 여기서 주정민 맞고 나갔나요? 맞고 나갔네요. 네. 지금 때릴 사람이 최정민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26대 25. 황민경. 자, 경기를 끝낼 기회 찾아왔습니다. 산타나. 이번에도 유오블락으로 막았습니다. 현대 황민경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IBK 기업은행 3연승으로 리그 5위로 한 계단 올라섭니다. 2년 1개월 만에 25개월 만에 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현대건설 상대 시즌 첫 승을 3대0 완승으로 완성하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표승주 선수가 24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육서영 선수와 최정민 선수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맞선 현대건설은 몬타뇨 선수와 함께 정지훈, 이다현 선수까지 분전했지만 연패를 끊어내지는 못했네요. IBK 기업은행이 승리하며 5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대건설 상대로 11연패에 빠지면서 2년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요. 오늘 그 오랜만에 거둔 승리가 셧아웃 승리였습니다. 어떤 점이 잘 통했을까요? 네, 이 경기 전 김호철 감독이 이 강한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야 한다라고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이 IBK 기업은행이 정지훈 선수에게 이 상대 목적타 서브를 공략을 좀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그 전략이 통하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브 에이스가 현대는 4개가, 현대는 0, 그리고 IBK는 4개 됐고요. 네. 브루킹은 8개, 그리고 현대는 5개로 브루킹까지 앞섰고, 거기에 최정민 선수가 6개의 브루킹을 잡아냈습니다. 이 최정민 선수가 신장이 사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며 브루킹 득점을 기록했고요. 오늘 양팀 점수 차는 크지는 않았지만 네. 이 서브와 브루킹에서 승부가 갈렸다고도 볼 수 있었고 그 시소 경기였는데 승부처마다 IBK 기업은행에서 이 서브 득점과 브로킹 득점이 나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확실히 또 중요한 순간마다 서브와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또 이끌어가면서 마침내 3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IBK 기업은행인데요. 여기에 또 이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도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성공률 자체보다도 이 성공할 때마다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공격에서는 이 표승주, 육서현 선수 두 선수의 활약이 매우 돋보였는데요. 특히 표승주 선수는 공격하기 전에 이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동하고 바깥에 있다가 안에 이동을 하면서 조금 이동 공격을 많이 하면서 네. 상대의 브로킹의 틈을 만드는 공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나쁘고 처리하기 힘든 볼들도 영리하고 노련하게 처리하며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24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육서현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육서현 선수가 사실 범실이 적은 선수는 아닌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범실도 3개로 굉장히 적었고 공을 때릴 때마다 힘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면서 파워풀한 공격들이 많이 나오며 이 공격 성공률이 39%를 기록했고 득점은 14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이 두 쌍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김호철 감독의 또 박수를 받을 만한 또 그런 시원시원한 공격력과 함께 또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연패가 더 길어지게 되면서 선두 경쟁에서도 조금씩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는데요. 사실 공격 성공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더 앞섰는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좀 어려움이 보였다. 좀 이런 신호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건설은 정지훈 선수가 스타팅으로 들어오다 보면 리시브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단점을 보이잖아요. 오늘은 조금 정지훈 선수가 거의 혼자 다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리시브를. 그러면서 팀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 이 현대건설 주축인 이 양유진 선수의 공격 횟수가 적었고 지금처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시브가 흔들렸는데도 이상하게 공격력은 뒤지지 않았고 조금 더 앞섰던 현대건설이었지만 이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지면서 범실이 나왔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몬타뇨의 공격력이 점점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 몬타뇨 선수가 들어와서 팀이 승리를 하진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현대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상반된 분위기에서 맞붙었던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그 흐름 그대로 현대건설은 연패가 길어지게 됐고요. 반대로 IBK 기업은행은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입니다. IBK 기업은행 표승주 선수입니다. 현대건설 정지윤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3연승의 IBK 기업은행이 5위로 올라섭니다. 승점 40점이고요. 39점의 GS칼텍스가 6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2위 현대건설은 5연패입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OK금융그룹과 대한항공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본 배구 진출을 위해 순위 상승이 필요한 OK금융그룹과 선두 자리를 뺏기게 된 대한항공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링컨 선수가 트리플 클럽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블로킹. 지금 차지원이군요. 네. 레오가 지금 차지원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이에 대한항공 구영찬 리베로. 자전의 스파이크 다시 한번 올렸어요. 이번에는 곽성석. 자 이러면서 역전. 리시브 됐습니다. 송병호. 이번에는 광백 어택 또 잡혔어요. 연속해서 브로킹. 연속 브로킹 3개째. 이렇기 때문에 차지안의 공격이 아쉬운 겁니다. 예. 3번째 공격이기 때문에 레오 선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운드 좋았어요. 켜놨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나갔어요. 진상한의 석공. 아쉽게도 범실. 이러면 넉점차가 되는 거거든요. 서브 랭킹 이후에 링컨의 서브로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링컨이 오늘 경기에 첫 서브 득점을 신고합니다. 짧은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싱글 토스 또 안 좋아요. 리시브 흔들리면서 포인트를 내주고 마는 OK금융그룹. 1세트는 인천 대한항공 분위기 21대14. 네트에 걸리는군요. 언제나 레오는 1세트부터 많은 득점을 올리고 가는 선수인데 오늘은 단 1득점이에요. 자 시로진에 써봅니다. 정석의 리시브. 박수기 시석국 대각선 깨끗합니다. 앞에는 이민규 세터가 있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곽승석이 따냅니다. 자 리시브 돌렸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마운드에서 레오. 아하. 자 이런 콜플레이 사인이 범실 잡고 나게 된다면 선수들이
더욱더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곽승석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는 신호진. 레오의 시석공. 자, 바깥쪽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예, 레오는 안쪽이다. 자, 비디오 판독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다시 한번 레오를 이용합니다. 정선민의 디그 뛰어넣었어요. 자, 밀어넣기 어택업을 들어봤는데요. 브로크 아웃으로 만드는 볼이네요. 그것도 또 점수로 예. 만드네요. 정석 선수 연속 3득점의 대한항공. 박스의 리시브 비석공. 자, 바운드 됐어요. 수비를 대고 시작했어요. 일단 뛰어놓고 레오가 때립니다. 포인트를 만드나요? 다시 또 수비 수비가 되네요. 됐어요. 정석의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정석. 오늘 15대 대한항공의 집중력 무섭네요. 무섭네요. 링컨의 강한 서브입니다. 부용찬 리시브 좋았어요. 속공 밀어주는데요. 정선빈 리베로 비석공. 김기민. 오늘 김기민 선수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20대 10. 링컨의 서브. 서브 득점. 서브 4득점째 대한항공. 쐐기를 박네요. 예, 브로킹 되고 서브 되고 공격까지 되니까요. 한 경기 자신의 최다 서브 득점을 기록했었던 레온데 오늘은 아직까지 서브 득점이 없이 서브 범실로 2세트가 정리됩니다. 여기서 놔두고 가죠. 그러니까요. 중앙 백어택으로 합니다. 부용찬의 리그. 자, 두 점차에서 신호진을 이용합니다. 타치아웃 한 점차. 자, 석진욱 감독의 전술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2단 공격을 바랬던 석진욱 감독인데 정석의 리시브 좋아요. 링컨의 스파이크 요울킹 됐어요. 됐어요. 동점 기회입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레오로 갑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동점. 레오의 서브 타임. 터지지 않았던 레오의 서브가 터질까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레오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늘렸어요. 일단 링컨 바로 넘어왔습니다. 역전 기회. 누구한테? 레오로 갑니다. 브로크아웃. 그렇죠. 역전. 이겁니다. 팀 통산 후위 득점 4,500점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6호 기록. 그 중심에는 레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일단 바운드 시킵니다. 자, 하이볼 처리. 링컨의 후위 공격. 코트를 때립니다. 링컨. 살아있는 링컨. 자, 김규민. 자, 부용찬. 계속 골합니다. 블로킹 역전. 매치 포인트. 여기서 브로킹을 잡는 한 선수네요. 정명호 세타가 이전 두 번의 상황에서 레온 선수를 사용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차지한 선수를 믿었는데 예. 선수 센터가 정확히 지키고 있었고요. 자, 신호진의 리시브. 레오로 갑니다. 다시 듀스. 이러다 보니까 레오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링컨과 레오의 대결. 신호진의 서브는 네트 밖으로 들어왔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자, 바운드 됐어요. 역전 기회입니다. 역전. 레오의 백어택. 브로킹 포인트. 또 하나의 브로킹. 10개째 브로킹. 중요할 때마다 대한항공 브로킹이 터집니다. 자, 존예 링컨, 조재영, 정석. 높이가 높아요. 자, 한 선수 센터의 서브. 자, 부영찬 그리고 레오로 갑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경기 끝. 대한항공의 OK금융국과의 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3대0 승리로 장식하면서 승점 석점을 보탭니다. 이렇게 또 힘든 시간 속에 또 저희가 1위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제 1위를 놓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체력이 저희가 많이 떨어졌고 뭐 노장 선수들이 많아서 조금 후반부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요. 앞으로도 저희 1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위에서 웃도록 하겠습니다. 3대0 완승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5라운드를 마무리하는 대한항공입니다. 링컨 선수가 20득점에 65%의 성공률, 정지석 선수는 70%가 넘는 성공률로 좌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OK금융그룹은 전반적인 지표에서 밀리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네요.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면서 현대캐피탈에게 내줬던 1위 자리를 하루 만에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항공 선수들이 다시 1위를 되찾겠다는 그런 집중력이 돋보였던 경기 같아요.
아마 대한항공 선수들도 어제 현대캐피탈 경기를 봤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좀 자극도 받았을 거고 또 동기부여도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경기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대한항공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수에 걸쳐서 집중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어려운 볼을 받아내는 디그, 또 리시브, 또 공격을 마무리하는 집중력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리시브 효율이 65%입니다. OK금융그룹은 서브가 잘 안 풀리면 경기가 어렵게 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의 1세트 리시브 효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1세트 리시브 효율도 6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의 강한 서브를 잘 받아내면서 이 한선 서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양질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고요. 디그도 뭐 앞섰습니다. 25대 20. 뭐 숫자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디그가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받지 못할 것 같은 공격을 받아내면서 또 이게 2단 연결이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공격을 또 성공을 시켜주고 이러니까 1, 2세트를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갔거든요. 3세트에 조금 이 고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공격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서 이 초반 분위기를 또 잘 가져간 게 있었다면 여기에 또 중요한 순간마다 나왔던 블로킹 덕분에 또 확실하게 3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죠. 네, 오늘 블로킹에서 10대 3으로 3배 이상 앞섰는데 뭐 숫자 자체보다는 블로킹이 언제 나왔느냐가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세트에 대한항공이 좀 경기를 뒤진 채로 시작을 했는데 이 김규민 선수가 차지완 그리고 레오 선수의 공격을 연속으로 막아내면서 이 순식간에 따라잡고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블로킹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OK금융그룹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결국에는 이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블로킹 1, 2세트까지 8개를 기록을 했는데 김규민 선수가 5개, 여기에 한선수 선수, 그리고 곽승섭 선수도 힘을 보탰고요. 마지막 3세트 듀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블로킹이 좀 나왔거든요. 한선수 선수, 또 조재영 선수가 마지막에 또 블로킹을 결정적으로 해줬고요. 어쨌든 이 대한항공은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이지만 사실 부족함이 없는 팀이잖아요. 네. 지난 0대3 패배할 때 보면 블로킹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 높이를 통해서 상대를 좀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위기였던 순간마저도 블로킹으로 이겨내면서 마침내 셧아웃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대한항공입니다. 반대로 OK금융그룹은 연승을 만들지 못하면서 순위 도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호진 선수를 교체로 투입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봤지만 신호진 선수 혼자로는 좀 역부족이죠. 뭐 일단 1세트에 리시브가 좀 흔들렸고요. 이민규 세터와 다른 공격수들의 호흡이 좀 맞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OK금융그룹은 이 4라운드 이후로 0대3 패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트를 빼앗겨도 혹은 세트 스코어 0대2가 돼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물론 오늘 3세트에 잘해줬지만 결국에는 0대3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승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OK금융그룹은 본 빼고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더라도 승점을 얻고 지는 경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0대3 패배를 당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석진욱 감독도 경기 도중에 좀 그런 거에 대해 지적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브가 되냐 안 되느냐의 이 차이인데 서브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됐을 때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또 집중력 있게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OK금융은 최근의 경기를 보면 1세트 경기를 좀 안 좋다. 네. 그러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이게 사실 상대가 1세트를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 버티지 못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6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1세트에 패배하더라도 2세트부터는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승점차뿐만 아니라 이 승패, 이 세트 득실까지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6라운드에는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지고요. 반대로 대한항공은 선두 탈환에 다시 성공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남자부 현재 순위 어떻게 변화했는지 만나보시죠. 대한항공이 곧바로 선두자를 탈환합니다. 승점 62점으로 다시 현대캐피탈을 승점 1점 차 2위로 밀어내고요. 오늘 진 OK금융그룹은 그대로 5위에 자리합니다.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 5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열리죠. 선두 흥국생명과 3위 한국도로공사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좀 늦어질 것 같았던 아본단자 감독의 V리그 데뷔전이 내일로 앞당겨졌는데요. 선두 수성과 함께 또 신임 감독에게 또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아본단자의 감독이 팀에 합류한 지 사실 며칠 안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과연 선수들의 얼마나 앞으로의 호흡이 맞아질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이겼던 직전 경기를 돌아보면 이 김연경과 엘레나 선수의 쌍포의 역할도 굉장히 컸지만 이 팀의 리시브와 디그를 책임지는 이 김혜란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덕분에 거기에 이원정 세터의 볼 구질과 배분도 좋아지면서 팀이 이길 수 있었고 1위로도 올라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토스할 때도 볼이 구질에 따라 편한 볼이 있고 사실 불편한 볼이 있거든요. 근데 이 김혜란 선수의 볼들을 보면 세터들이 되게 굉장히 편한 볼들을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서 내일 경기에서도 이제 김혜란 선수의 안정적인 디그 그리고 뭐 미친 디그를 기대가 되고 이 상대 도로공사는 아무래도 높이와 디그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조금 더 확실한 공격력을 선보여야 될 한국생명으로 보여집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신인 감독과 함께 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을지 궁금해지고요. 이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에 일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4위 KGC 인삼공사와 단 2점 차로 좀 가까워졌는데 일단 또 3위 자리 지켜가면서 이 순위 경쟁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KGC가 바짝 따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페퍼저축은행 경기에서 브로킹이 조금 늦게 터지면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도로공사는 흥국생명에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장점인 높이를 일단 먼저 활용을 해야 되고 유후 브로킹을 만들어내면서 반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공사도 뭐 임명옥 선수, 문정원 선수까지 리시브 라인이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네. 하지만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배구는 상대에게 점수를 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지만 캣베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거든요. 일단 그 캣베 선수를 공격 성공률을 조금 끌어올려야 할 도로공사입니다. 네, 이 두 팀의 경기는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자부 결과가 또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6위 KB손해보험과 7위 삼성화재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두 팀 승점 단 넉 점 차인데요. 먼저 삼성화재는 4연승 뒤에 연패에 빠지면서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일단 최하위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윗순위인 또 KB손해보험부터 한 걸음씩 잡아나가야 될 텐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동기부여는 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 탈꼴찌를 위해서는 이 경기를 좀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 승리가 좀 욕심이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연패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화재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럼요. 전반기와 비교하면 경기력 내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한국전력과 굉장히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승리에 근접할 정도로 좋은 경기를 했고 어쨌든 이 이크바이드 선수와 김정호, 좌우 쌍포가 어느 정도는 제 몫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이제 이 두 번째 아웃사이더 히터 특히 신정호 선수가 얼마나 잘해줄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선수가 이 좋을 때는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떨어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신정호 선수가 공격 그리고 서브를 통해서 조금 더 활로를 찾아준다면 삼성화재도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KB손해보험 역시 연승 뒤에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본배구가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다 또 최하위 삼성화재까지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 또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낼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상승세가 한풀 꺾인 채로 이제 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패하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네.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이게 붙기 때문에 꼴찌 걱정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빼고 아직 포기할 때도 아니고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세터 황태기 선수의 경기 운영이 이 후임정도 마음이 조금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팀을 위해서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태기 선수가 이제 기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좋은 세터지만 경기마다 조금 중요한 순간에 선택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에나 선수가 굉장히 꾸준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윙스파이커들만 조금 더 잘 해준다면 충분히 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6위와 7위의 대결이지만 정말 치열한 맞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라운드도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 V리그가 되겠는데요. KBSN 스포츠와 함께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2월 23일 목요일에 열리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So